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대선 전에 제3고심까지 선고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공판기일 지정, 그리고 소환장 발송까지 완료했습니다. 대선 때까지 대법원의 선고가 내려지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고는 물론이고 파기환송심까지 대선 전에 선고될 것이 확실시될 정도로 속도를 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야말로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기일 지정도 놀라운데 소환장까지 우편과 인편으로 동시에 보냈다고 하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2일 이재명 측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습니다. 동시에 서울 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재명의 자택 주소지를, 그리고 서울 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우편으로만 보낼 경우 이재명이 또 폐문부재, 이사불명 이런 양아치 수법으로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아예 우편 발송과 함께 인편 발송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환장 미수령 상습범인 관계로 여러가지 수단을 한꺼번에 동원한 것입니다. 명색이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짓입니다. 이재명은 앞서 항고심 선고 후 상고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일주일 동안 수령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법원 사무관이 직접 송달 자료를 들고 국회를 관할하는 남부지법으로 찾아가서 인편 송달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남부지법 집행관은 즉시 국회로 달려가서 3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재명의 의원회관 비서진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재명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5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무려 64차례의 재판 지연술책을 썼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차례를 썼다고 합니다. 이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놓고 볼 때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차례 등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했었습니다. 이러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아예 우편 송달과 함께 인편 송달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항소심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기록 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부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한 차례 더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및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편으로까지 지금 송달을 시킨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에 이어서 이재명의 파기환송심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죠.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하급심에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까지 마치는데도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파기환송 후 7일 만에 서울고법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2021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 사건은 파기환송 후 재판부 배당까지 6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고, 따라서 대선 이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만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7부 재판장을 맡은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임기를 마친 이은혜 헌법재판관, 또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죄로 뒤집지 못합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양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멋대로 판사가 자기 멋대로 형량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합니다. 형량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서 새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니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완전히 막가자는 태세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기존 재판이 멈추는 재판중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서 심지어 판사와 대법관들을 탄핵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행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내란이고 쿠데타입니다. 지금 민주당 전체가 집단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 능력은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목소리 큰 사람이 떠들면 반대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경파인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이미 드러났고 공직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대선 후보의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로 고등법원의 선거 개입 의도까지 확인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노종면은 더 신중해야 됩니까? 더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도 물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방안이 없고 욕먹을 각오로 죽을 길을 확실하게 틀어막는 결단에 나설까? 아니면 당최 모를 중도 확장을 위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도박에 걸까? 선택은 둘 중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정민이 말하는 죽을 길을 확실하게 틀어막는 결단은 판사 탄핵입니다. 노정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버리고 국회의장이 국무회의 권한을 넘겨받도록 하자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인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과두정을 획책한 왕당파를 처단할 때가 됐다. 주권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알량한 기회주의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줄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작 버튼이 눌러진 것입니다. 최강욱은 전날에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빛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보내서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봐라. 조희대와 9명의 졸개 대법관은 전원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의 기능을 아예 마비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헌법정신의 상권분립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박진영은 전날 CBS 유튜버 드라카룸에 나와서 사법부가 국회가 하듯이 정파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영은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 거냐, 이제 임명사법부에서 선출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사법부의 독립조차 필요 없고 법관들을 선출직으로 돌리자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기본적으로 선출직인 국회가 임명직인 사법보다 더 강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이들의 머릿속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민주당 내부에서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의 내란, 사법 쿠데타,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오만한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검사 출신인 김기표는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시키는 대로 졸개처럼 판단을 한다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쫄쫄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대법관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정스럽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천대엽 청장은 이재명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것은 사법부의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어찌됐건 이재명의 파기환송재판부는 이달 내로 선고를 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대법원의 제3고 선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재명은 되돌릴 수가 없어집니다. 특히 궁지에 몰린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프레이드로 사법부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노 분위기는 재판에 아마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민주당이 정말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 또 그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의 과거 발언들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당시 트위터에 법률 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또 SNS에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거짓말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이제 안 통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00번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딱 이재명에게 적용해야 할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